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도 산에 올라왔습니다.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요, 집에 있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나지막한 산에 한번 와봤습니다. 산에 오니까 낙엽이 다 떨어지고요, 뭐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오늘도 올라와서 난초가 있으면 다행이고요, 난초가 없어도 그만이고, 이렇게 오메감에 겨울산 모습이 어떤 건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네, 여기는 계곡이에요. 계곡이거든요. 산하고 산 사이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 겨울이라서 다 말라버렸네요. 요 줄기를 쭉 타고 올라와서 산 정상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보이죠? 칡이요, 칡. 칡덩쿨입니다. 이게 칡덩쿨. 굉장히 굵죠. 아직까지 여기는 사람의 손길이 안 닿았는가 봐요. 겨울 되면 할아버지들, 겨울 되면 아저씨들이 꽃갱이 들고 치키를 많이 오십니다. 이쪽에 보면 구덩이 파진 데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사람이 안 왔는 것 같네요. 칡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매실입니다. 매실, 여기 몽우리가 살짝 맺혀 있죠. 이게 바로 매실나무입니다. 매실 이런 나무는 산에서 어떻게 찾냐 그러시는데요, 제가 밭에 매실을 키우다 보니까요, 과실수는 대부분 쉽게 찾을 수가 있답니다. 여기 보셔도 매실이네요. 여기 보시면 매실입니다. 매실 꽃 몽우리가 이렇게 뭉쳐 있죠. 봄에 꽃이 피려고 이렇게 뭉쳐 있답니다. 이렇게. 네, 이쪽 길을 쭉 따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 산 중심에 보면 이상하게 대나무 밭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낮은 쪽에 대나무 밭이 있는 것은요, 대부분 옛날 경작을 하면서 대나무를 심은 곳이고요. 산 중턱에 있는 거는 정말 자연 그대로 난 건데, 요 산 초입부에 이렇게 대나무 밭이 형성됐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서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길도 나 있네요. 분명히 이쪽에는 예전에 농사를 지으신 것 같네요. 평평하게 땅도 다져져 있고, 쭉 대나무 밭이 이렇게 길이 딱 나 있네요. 오,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와보는데 길이 쫙 나 있습니다. 양옆에 대나무가 있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밤나무가 있는지 밤송이도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누군가 경작을 한 게 표가 납니다. 여기 탱자 보이시죠? 탱자나무. 대나무 사이에 탱자나무가 있다는 것은요, 대부분 사람 손이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탱자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울타리를 만드는데 양옆에 이렇게 탱자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 보면 예전에 여기서 경작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네요. 쭉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보면 대나무가 굉장히 굵죠. 대나무가 굉장히 굵어요. 제 손으로 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굵거든요. 이런 것을 왕죽이라 그래요. 왕죽. 요즘 시장에 가시면 죽순 팔잖아요. 죽순 파는데 그 죽순이 다 이런 왕죽에서 올라온 죽순이에요. 쪼매난 대나무 이런 데는 사리대 이런 데서는 올라오는 건 못 먹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굵은 이 왕죽에서 올라오는 죽순입니다. 쭉 가볼까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제가 아는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꽤 있을 건데요, 현원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이름 정도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혹시나 산이나 가시면 아 이게 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효능까지 다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름 정도와 생김새 정도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런 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게 아마도 이렇게 계곡이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었으니까 물 공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농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는 참 힘드네요. 네, 요 앞에 보이는 것이 초피나무, 경상도에서는 제피라고 하죠. 이 제피나무가 큰 게 하나 있네요. 이렇게 제피나무 같은 경우는요, 가시를 보시면 양쪽에, 그러니까 가시가 이렇게 양쪽에 나 있는 게 제피나무입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 산초가 보이면 구분이 되겠지만, 산초 같은 경우는요, 가시가 여기 있고 어긋나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제피 같은 경우는 가시가 이렇게 나란히 있죠. 나란히 있습니다. 이게 제피나무입니다. 산에 가면 제피나무는 굉장히 많아요. 올라가 볼게요. 겨울인데도 아직 추위를 못 느끼는가 봐요. 이 고사리는 아직까지 이파리가 파릇파릇합니다. 쭉쭉 올라가 볼게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가파르게 덮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소나무 에이지라 불리는 제선충에 걸린 그것을 이렇게 잘라서 약품 처리한 곳입니다. 중간중간 꽤 많이 보이죠. 특히 낮은 산 위주로 있고요. 꼭대기는 거의 없는데 낮은 데는 꽤 많아요. 제선충 걸린 것이.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거 지금은 씨가 맺혀 갖고 요렇게 보이시죠? 요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는 당귀 속에 속하는 궁궁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청궁이라고 하죠. 산 궁궁이 청궁입니다. 청궁이라고 하시면 잘 아시겠죠? 딱 끊어서 먹어보면요, 한약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요. 당귀와 청궁은 여성 질환에 아주 많이 쓰이는 약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게 궁궁이 청궁입니다. 지금은 씨앗을 맺혔네요. 요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요게 바로 청궁입니다. 청궁. 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산에 올라오면요, 참 신기한 나무들도 많고 식물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다 보면 한나절이 훅 간답니다. 혹여나 여러 고민거리가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낮은 산에 한번 가셔갖고 낙엽도 한번 밟아 보시고요. 그리고 내년 봄에 꽃을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나무들 꽃눈들로 한번 보시면요,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아마도 난초가 있어야 될 텐데, 난초 같은 경우는요, 섬나무랑 잣나무가 자생하는 그런 곳에 많이 난초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난초가 하나도 안 보인답니다. 네, 일단은 또 올라가다가 혹여나 소개시켜 드릴 게 있으면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 예, 올라가다가 이렇게 난초를 발견했습니다. 난초를 보실까요? 난초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식밖에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일단은
요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꽃대가 보이시죠? 이렇게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뭐 제가 판단하에 뭐 일반적인 춘란입니다. 특별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올라가 볼게요. 네, 올라가다가 제피를 발견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제피는 숫제피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암제피입니다. 암제피. 열매, 까만 열매가 떨어지고 껍질만 이렇게 남아있는 형상입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제피 같은 건요,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산에 가서 나도 제피나무를 하나 캐보자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렇게 제피 껍데기가 붙어 있는 암제피를 캐시고요. 그리고 봄에랑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암술하고 수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암제피인지 수제피인지 판단해서 캐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겨울이다 보니까 쉽게 구분이 됩니다. 네, 요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뒷산이나 야산 가면 정말 많이 보이죠. 하지만 이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얘 이름은 그늘사초입니다. 그늘사초. 이걸 뭐 저 역시 이름은 잘 몰랐는데요. 제 어릴 적 누나들이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막 닦는 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요거 이름은 그늘사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거는 전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죠. 구름버섯. 다들 아시는 운지버섯입니다. 참나무에 많이 붙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작은 가지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가지가 부러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종균이 날라와서 이렇게 운지버섯이 나 있네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다 보면 난초가 보입니다. 제가 드디어 찾던 난초가 하나씩 보이네요. 꽤 많이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꽤 많은데요. 아마도 이쪽도 골 따라서 이렇게 골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 난초들이 요 위쪽에 있다가 물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쓸려서 이 계곡 쪽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산행을 가다 보면 의외로 난초 같은 경우에는 계곡 쪽에 생각보다 많으니까 혹시 산행하실 때 계곡 쪽을 좀 자세히 보시면 난초가 보일 경우가 있답니다. 네, 일단은 특이사항은 제가 봤을 때 특이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이사항이 뭐 특별하게 네, 특이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한 발자국 뛰니까 여기 바로 난초가 또 보이네요. 난초가 보이는데 이렇게 잎이 다 없어요. 이거는 아마도 고란이나 토끼들이 다 뜯어먹은 거예요. 또 여기는 새로 올라왔는데 올라온 녀석도 뭐 특별하게 뭐 제 눈에 띄는 건 없어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 또 있죠. 이 흔하디 흔한 그늘사초입니다. 그늘사초. 여기도 그늘사초가 있고 여기 바로 위에는 또 난초가 있네요. 이 난초 역시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난초인데요.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쁘게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초가 있고 그 밑에도 있는데 여기도 역시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녀석들은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요거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산 부추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요 녀석이 바로 산 부추입니다. 이제 씨가 맺혀 갖고 곧 떨어지겠네요. 네. 이쪽에는 뭐 꽤 난초가 많네요. 제가 보니까 요 위에도 난초가 있는데, 근데 뭐 특별한 거는 안 보입니다. 일반적인 한국 춘란입니다.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아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삽주입니다. 삽주. 겨울이라서 이제 단풍이 들었고요. 여기 겨울이더라도 이렇게 가장자리를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죠. 자세히 보시면 있죠. 요게 바로 삽주입니다. 이 삽주의 뿌리를 창출이라고 하죠. 일단 얘도 약초니까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굉장히 좋네요. 쑥쑥쑥 들어갑니다. 네, 여기 캤습니다. 네, 보이시죠? 뿌리를 금방 캤는데 여기에서 바로 삽주 뿌리 창출입니다. 요 잔뿌리는 제거하시고 여기 보이는 요 안에 요것을 물 끓여 드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삽주의 잎사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뭐 워낙 TV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삽주가 워낙 쉽게 구분이 된답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고 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잔뿌리가 많고 가운데 요게 바로 창출입니다. 창출. 그리고 옆에 새순이, 내년에 올라올 새순이 보이기도 하네요. 네,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산에 오르다 보면요, 혹여나 약초나 뭐 난초나 뭐 여러 가지를 보시고 싶으면요, 산과 산 사이의 계곡 그쪽을 집중 공략하시면 약초하고 난초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사람들은 뭐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산 능선을 따라 다니는데, 제가 그렇게 다녀보니까 없어요. 뭐 약초든 난초든 뭐 제가 찾을 만한 것들은 안 보이고요. 이렇게 산과 산 사이 이렇게 쑥 들어간 요쪽 골 쪽에 보면 생각보다 약초랑 난초가 많으니까요. 혹여 뭐 산에 가서 무엇을 캐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올라가니까 다시 난초가 보이네요. 근데 오늘 난초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산 정상 부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산행할 때 항상 말씀드렸듯이 낮은 산을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이것저것 둘러보고 그래도 산 정상까지 올라온답니다. 올라오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하지만 땀이 나서 그런가 이 찬바람도 별로 뭐 찹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납니다. 저쪽에 능선이 보이죠? 산 능선이 이렇게 쭉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은 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도 별로 발견을 못했네요. 어쨌건 오늘도 산에 올라오니까 마음만은 푸근합니다. 여기서 뭐 빵이랑 우유를 한번 먹고 저 멀리 산도 한번 바라보면서 햇빛도 좀 세고 뭐 한 30분 정도 멍 때렸다가 내려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